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 1.7% 약세 중입니다. 자, 어저께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신년 들어서 포스코 DX가 움직임이 좀 안 좋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일단 그 신고가 구간에 들어왔다는 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한번 보면 어저께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급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럴 때 첫 번째 신고가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새롭게 진입을 하고 있는 그 매집 주체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때 필요하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 이후에 바닥부터 10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도한다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규모 자체가 사실상 너무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래가 증가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고 나서 기관이 담고 있다, 연기금이 담고 있다, 외국인이 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뭐를 중요하게 봐야 되냐?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는요. 앞에 좋을 부분을 지금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즉 포스코 DX는 앞으로 좋을 부분을 지금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세가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그쵸?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 호재거리가 없었다면 7월 달에 이미 끝났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양극재 업체들,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하락폭이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교해서 보면 정확히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요. 자, 요 내용인데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겪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을 다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9월과 10월 달에 안 좋았습니다. 당연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조금 고가에서 이 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쵸? 공매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공매도는 62평을 이탈하는 그 구간부터 약간 조금 완전히 그 언더슈팅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시장에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가부터는 차익성 매물이 나왔다고 보셔야 되는데 위쪽에 보시면요. 그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조정을 견뎌내고 추가 시세가 나왔다. 그럼 이 구간에 또 다른 모멘텀이 발생을 했겠죠. 그게 뭡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DX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시세를 내기 시작했을 때는 양극재 공장을 증설해야 된다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8월 달 이후에는 로봇 관련주나 스마트 팩토리, 그쵸?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산 로보틱스의 시세를 한번 볼게요. 그쵸? 0.09%의 보합권, 그리고 고가에서 약간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그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자, 명확하게 갈립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모멘텀을 받으면서 DX가 추가적으로 시세를 냈을 때 포스코 퓨처엠은 하락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가를 낮춰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지금은 퓨처엠 같은 경우에 70만 원에서 거의 한 반토막 이상 났죠. 한 70% 정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퓨처엠이 성장성이 훼손됐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쳐볼게요. 이랬을 때는 문제가 된다. 근데 양극재는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에서 들어온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이미 들어와 있죠. 이건 기존에 받아왔었던 물량의 2.5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이고 이걸 생산량으로 바꿔서 보잖아요. 그러면 연간 15만 톤 이상입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의 생산 능력 있죠. 생산 능력은 연간 23년 기준에서 17만 톤 그리고 27년 기준에서 71만 톤까지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BM은 그쵸? 삼성 SDI발로 양극재 생산해야 되는 그 물량을 지금으로선 다 채워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확보 전쟁이 벌어지겠죠. 어쩔 수 없이 DX 쪽으로 모멘텀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건 인건비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로봇 관련된 그런 부분 그쵸? 생산 능력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 되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가격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주가를 판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격적인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이 그 포스코 DX가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막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가가 이 가격대에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12월 말에 발생했었던 신고가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전환되는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이닉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이닉스를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쵸? 하이닉스는 지금 신고가예요. 물론 1월달 들어서 조정폭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고가 구간인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신고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실적은 적자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안 좋은 부분을, 그쵸?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을 이미 21년도부터 22년 한 중반 정도까지 1년 반 동안 50% 정도의 하락률을 겪으면서 하락폭을 다 채운 겁니다. 즉 선반영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승할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포스코 DX도 지금 보세요. 실적을 한번 이 체크해서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올해 실적이 1000억이 처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22년도에 650억을 찍었죠. 자, 그러면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건 주가에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 그런데 실적이 완벽하게 개화 시기에 접어든 건 아니에요. 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실적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이것보다 정말 막 3배, 4배, 5배, 10배씩 좋아집니다. 그때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식은 선반영을 하니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적이 전환되는 시점까지 주가는 올라가고 실적이 정말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7조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가격 전략을 만들고 이 내용을 토대로 보유 기간을 잡아야지 다른 종목에서도, 즉 신고가를 가고 있는 다른 종목에서도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신년도 됐고 해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500분이서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리겠습니다. 1월 중 또는 1000분이 다 채워졌을 때까지 진행을 하고요. 특징점 2가지. 첫 번째, 무료로 진행을 한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그렇죠? 이 2가지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 2가지 중에 포스코 DX를 제가 보는 이유가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신고가 종목이 그 포스코 DX 하나일까요? 그렇죠? 아니겠죠. 자, 그래서 다른 그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월 2일 날 YIK 있죠. 그렇죠? 정확하게 9시 46분. 그리고 1월 2일은 신년입니다. 신년이기 때문에 1시간 늦춰서 개장을 하죠. 그래서 9시 46분이라도 10시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장시작 전입니다. 자, 그러면 장시작 전에 1월 2일 날 시장가 매수.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가에 그냥 사라. 그냥 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1월 2일 정확히 이 구간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렇죠. 이건 CXL 관련주인데 이게 왜 지금 부각을 받냐면 HBM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HBM, 그렇죠.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죠. 그렇죠.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PC에 들어가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보다 대역폭을 높인 겁니다. 그렇죠. 차선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쪽에서 삼성전자가 늦었잖아요. 그래서 방식을 좀 전환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게 CXL이다. 뭐 삼성전자에서 특허도 됐고. 근데 그게 아직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YIK는 이미 신고가를 만들었고 돌파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냈는데 1월 2일 날 2% 정도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 날 그렇죠. 한 12%까지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 이틀 동안 거의 한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고 오늘은 하락 중이다. 하락하면 어떻게 한다? 그냥 매도하고 나오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고가 못 잡습니다. 그리고 저가도 정확히 못 잡아요. 우리는 몸통만 먹는다. 몸통만 먹어도 이틀 동안 어느 정도라는 거죠? 대략 한 뭐 15% 전후 그렇죠. 요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다. 물론 어떤 종목이든지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어떤 종목이든지 주도주가 되는 종목은 모두 신고가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신고가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이 내용만 가지고도 증명이 된 거고 에코프로, 포스코 DX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신고가를 거쳐가지 않으면 절대로 수익 구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자,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쭉 올려서 보시면 12월 22일 날 보더라도 시노펙스, 그렇죠?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 다들 아실 텐데 오늘 빠지죠. 오늘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12월 22일 시노펙스 8시 53분, 그렇죠? 장 시작 전에 그냥 때려 사라. 그냥 시가 예측을 시키자. 정확하게 12월 22일 요 날이죠. 그렇죠? 이날 11% 상승, 시작 시점이 5,200원인데 지금 7,600원. 오늘 내리니까 종가에 그냥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렸을 때. 자, 그러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보유해서 5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가는데,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종목이 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신고가를 거쳐간다. 그래서 그 시작점인 신고가 구간을 반드시 공략하자. 그렇죠? 이날만 공략한 게 아니라 쭉 올려서 보잖아요. 신고가를 간 종목들을 제가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정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이 신고가에서 나오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꾸준하게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막 고가에서 물리고, 그쵸? 뭐 손절을 하고 있고, 뭐 24년도에는 정말 막 주도주를 한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쵸? 제 긴 말 드리지 않고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그 시노펙스, 뭐 레고캠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검색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을 토대로 지금 이 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 내용을 가지고요, 그렇죠. 여기 수익 모델,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뭐 지금 이틀 동안 하락폭이 꽤 나오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지금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그쵸? 올해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다 무료로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는 건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막 그러면 막 저도 좀 피곤하고 그 편집 시간도 오래 걸려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고 시장에서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되고 뭐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